이번 시간에 공부해 볼 내용은 재기함수입니다. 자, 재기함수, recursive function이라고 부르고요.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하는 그런 함수를 이제 재기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재기함수의 그 정의가 굉장히 좀 심플해요. 그러니까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호출하면 그냥 다 재기함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반복문이랑 거의 하는 일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어떤 작업을 반복한다라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재기함수를 써야 되냐, 반복문을 써야 되냐, 이게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 재기함수의 기초 부분만 보면은 사실 뭐 반복문으로도 충분히 가능한데 이걸 굳이 왜 재기함수로 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실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초보자분들의 이제 대부분의 실수가 기초 부분만 대충 공부하고 코테 쪽은 막 반복문을 푼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 약간 땜빵을 하는 거죠. 근데 응용 부분까지 내가 이해하고 후에 나올 알고리즘까지 완벽하게 배우려면, 그러려면 반복문으로는 코드 재사용성이 너무 떨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수라는 그 재기함수도 결국은 함수기 때문에 소스 코드를 재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반복문을 쓰게 되면은 그냥 그 반복문이 계속해서 어딘가에 나올 거예요. 계속해서 똑같은 반복.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값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반복문으로 쓰게 되면 코드 재사용성도 떨어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응용 부분까지 공부를 하면은 그러면 재기함수를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긴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재기함수를 왜 써야 되는지, 뭐 알고리즘 고급 알고리즘의 응용 부분에서 많이 쓰이고 코드 재사용성 때문에 써야 된다라는 걸 이제 알겠는데,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느냐라는 걸 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재기함수 꿀팁입니다. 재기함수를 처음 접하시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그러니까 좀 뭔가 다른 차원의, 그러니까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다른 차원의 생각을 해야 된다랄까요? 그래서 소스 코드가 지금까지는 그냥 되게 선형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절차대로 흘러갔다는 거죠. 1번, 그러니까 뭐 라면 끓이는 걸로 생각해 보면은 라면 봉지를 뜯고 라면 스프를 이제 탁탁 턴 다음에 그다음에 물이 담긴 그 냄비에다가 넣고 이런 식으로 절차대로 흘러갔다라면, 재기 함수를 배우는 시점부터는 뭔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느낌이 좀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쉽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전개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문 때는 뭐였어요? 천천히 읽기였죠. 재기함수 때는 전개하기라는 걸 하셔야지만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여러 번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 1번 일단 함수명을 다 적진 마시고요. 다 적진 마시고, 그러면 너무 힘드니까 다 적진 마시고 나만 이해할 정도로 이니셜만 적어도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들여쓰기는 생명입니다. 들여쓰기 꼭 하셔야 되고요. 이 그 전개하기를 하실 때. 3번, 재기함수에 처음부터 큰 숫자를 넣지 마시고 그냥 뭐 3, 5 요 정도, 함수의 그 인자값으로 3 정도 아니면 뭐 2 정도 이렇게 작은 숫자만 넣은 다음에 느낌을 보시고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 재기함수가 이런 느낌이구나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예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또 비주얼 스튜디오 가서 프로젝트 하나 만들어야겠죠? 자, 프로젝트 이름은 DA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솔루션 이름은 DA, 그리고 프로젝트 이름은 예제 번호로 해야겠죠? DA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면 원래 있던 내용 그냥 다 지우고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그리고 자, 여기서 자, 요 내용을 이제 우리가 재기함수 전개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일단 소스 코드를 좀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늘 하듯이 main.c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main.c 샵 include stdio.h 항상 늘 죄송합니다. 이거부터 하는 게 아니죠. 항상 뭐부터? int main부터 해주시고 return 0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항상 무조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void recursive라 돼 있는데, recursive라고 해서 함수명이 원래 그냥 동사로 시작하는 게 좋긴 한데, 어쨌든 in count 이렇게 인자를 하나 받네요.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쯤에다가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있죠, 그죠? recursive라는 함수를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 printf가 나옵니다. 자, printf를 사용하기 위해서 샵 include stdio.h 해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서 %d 형식으로 뭘 출력하냐, in count 들어온 그 숫자를 그대로 출력을 하는 게 하나가 있네요. 그리고 이제 if in count가 1이면 그때 함수를 종료해라, 이런 구문이 있고, 그 뒤에 보면 또 뭐가 있어요? recursive라고 해가지고
in count에 하나씩 빼는 그런 어떤 구문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자, 요거는 recursive라는 함수 내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또 한번 호출하죠. 그럼 이게 뭐다? 이거를 재기함수라 부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한다라는 요 형태를 보시면은 이건 재기함수구나. 근데 이거를 뭐 2번, 3번, 4번 하셔도 돼요. 네,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당연히 그 함수의 스택 프레임이 너무 많이 생기면서 물론 뭔가 부서질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여러 번 호출해도 되고 한 번 호출해도 되고 어쨌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호출하는 그런 함수를 재기함수라고 부른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뭐 리컬시브 3 이렇게 만약에 호출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리컬시브 3에서 이제 천천히 읽기를 통해서 요 리컬시브 함수 내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여기서 출력하면 뭐 화면에 3 나오고 그죠? 3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한 줄 띄고 그죠? 다음 줄 가고 그다음에 in count가 1이냐 물어보고 얘는 3이니까 아니죠. 아니니까 리컬시브 3 여기서 3 넣고 그러면은 여기서 뭐예요? 리컬시브 2가 호출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조금 물론 그 천천히 읽기를 통해서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긴 해요. 근데 조금 더 약간 그 시각화를 해야 돼요. 이 재기함수는 시각화를 하면서 봐야지만 좀 더 잘 이해가 됩니다. 물론 천천히 읽기를 하셔도 돼요. 천천히 읽기 하셔도 되는데 시각화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전개하기라고 했습니다. 전개하기 어떻게 한다? 첫 번째, 함수명을 다 적지 말자. 자, 처음에 일단 우리가 메인 함수가 있어요. 메인 함수에서 뭐가 호출됐어요? 리컬시브라는 애가 호출됐죠. 그죠? 그러면 내가 알아볼 정도만 되면 되니까 그냥 R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컬시브의 맨 앞자 R 이렇게만 적고 그 다음에 처음에 얼마 호출돼요? 3. 그죠? 이렇게 호출되고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를 조금 더 작성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컬시브 R이라는 이 함수가 호출되면 그러면 이제 중괄호가 열리잖아요. 그죠? 중괄호 열리고 닫고 해가지고 이 부분이 수행이 되겠죠. 그죠? 리컬시브 3이 호출됐으니까 여기 호출됐으니까 리컬시브 함수 내에 있는 이 부분, 이 소스 코드가 이제 수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그대로 적으시는 거예요. 뭐예요? 자, printf도 다 적지 마시고 p 이렇게 하겠습니다. p 하고 in count가 얼마예요? 3이죠. 그죠? 그럼 화면에 3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들여쓰기가 아주 생명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함수 내에 있는 소스 코드다라는 느낌으로 해서 꼭 탭을 꼭 쳐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화면에 3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if 하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in count가 1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in count 얼마예요? 그렇죠.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거. 여기가 지금 현재 이 R3에 있는 이 내에서는 이 스코프 내에서는 현재 in count가 얼마라는 거야? 이 파란색 내에서는 3이라는 거예요. 여기 지금 3. 이걸 잊지 마세요. 여기가 그 in count 값입니다. 그럼 여기서 자 1과 3을 비교하니까 이건 당연히 false니까 그냥 넘어가겠죠. 그죠? 아무 일 벌어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다시 또 뭐예요? 리컬시브 다 적지 마시고 그냥 여기다 뭐예요? 3-2니까 3-1이니까 이건 결국엔 2죠. 그죠? 그럼 다시 또 뭐예요? 다시 또 여기서 중괄호 열고 닫기 하겠죠. 그죠? 열고 닫은 다음에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또 똑같이 하는 거예요. R2에서도 뭐가 호출될까요? 이 부분이 수행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대로 수행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잃으시면 안 됩니다. 이 안에서 다시 또 어떻게 돼요? P in count를 %d 형식으로 printf 하라. 그러면 in count 얼마예요? in count가 3 아니에요? 3 아닙니다. 이건 지금 R2가 호출된 상태예요. R2가 호출된 상태니까 여기 얼마라는 거예요? 2라고 적으셔야죠. 그죠? 화면에 2가 출력된다. 그 다음에 다시 또 if 하죠. 그죠? 자, 1과 in count를 비교한다. in count 얼마예요? 현재 2죠. 그죠? 이거 보셔야 돼요. 절대 이거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보시면 안 돼요. 지금 R2가 호출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 스코프 내에서는. 그죠?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2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또 뭐예요? 리컬시브 얼마 호출돼요? 2-1. 그럼 얼마예요? 1이네요. 그죠? 1 호출되고 그 다음 다시 또 리컬시브 1 이 안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안에서는 다시 또 in count가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똑같아요. R1 즉 리컬시브 1이 호출됐으면 다시 또 이 코드가 수행이 되겠죠. 그죠? 그럼 이거 쫓아서 가시면 돼요. 처음에 뭐 있어요? 맨 처음에 프린트 있죠. 그죠? 프린트 얼마? in count를 %d 형식으로 출력하자라고 했으니까 1이 출력되겠네요. 그죠? 1 출력되고 뭐예요? 자,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이걸 다 했어야 되는데 자, 이거 P2 했고 P1 했으니까 또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나왔고 그다음에 if 있죠. 그죠? if에서 자, 1과 in count를 비교해라. 비교했더니 어때요? 같죠?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중괄호 열고 닫기 한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return이죠. 그죠?
리턴을 만나니까. 그러면 이 아래 사실 이 if문 아래에 또 뭐가 있어요? 리커시브가 있고 리턴이 있죠. 그죠? 리커시브 있고 리턴이 있는데 뭐예요? 이거 수행돼야 안 돼요? 수행이 안 되죠. 왜요? 여기에서 리턴 됐으니까요. 얼리 액세스 했으니까 이 밑에 있던 그 소스 코드는 실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리턴 만났으니까 그럼 뭐가 종료된 걸까요? 그렇죠. R1이 종료가 된 거예요. R1. 그럼 R1 이 부분이 종료됐으니까 R2 부분으로 갔을 때 얘를 호출하고 그다음 남은 게 뭐예요? 리턴이 있죠. 그죠? 그럼 리턴. 물론 리턴이 없어도 자동으로 이제 종료되긴 하는데 어쨌든 리턴을 만나서 R2도 종료가 되겠죠. 그죠? R2 종료되고요. 그다음 다시 또 뭐예요? 이 R3 부분에 갔어도 여기 이 호출 구문이 있고 그다음에 리턴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또 리턴 만나 가지고 R3도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재개 함수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이제 꼽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이 없으면 재개 함수는 무한하게 들어가겠죠. 이게 없다는 거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또 다시 여기서 또 R 인카운트 마이너스 1, R 인카운트 마이너스 1. 그냥 무한하게 계속 들어가겠죠. 이게 즉 뭐예요? 이 부분이 결국엔 뭐예요? 무한 반복문의 브레이크랑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무한 반복문 브레이크. 얘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인 거죠. 그죠? 그럼 당연히 사고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떻다? 중요하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한다? 무한반복문의 브레이크랑 똑같은 역할이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도 중요합니다. 여기 왜 중요할까요? 한번 화면 멈춰놓고 생각해보세요. 왜 중요할까요? 그렇죠. 얘가 만약에 없었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꼭 얘가 감소하든지 증가하든지 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물론 뭐 여기 이 상태에서는 증가하면 안 되죠. 그죠? 이 상태는 증가해버리면 여기 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적절히 뭐 증가 감소가 돼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반복문 때랑 똑같다. 예, 반복문이랑 똑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한반복문과 똑같이 브레이크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증감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전개하기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예. 뭐 앞으로 나오는 모든 재계함수를 정확하고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은 전개하기밖에 없습니다. 전개하기를 통해서 내가 재계함수를 내 것으로 그래야지만 알고리즘의 응용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고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져요. 그리고 본인 손으로 깨우칠 수가 있어지는 거죠.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전개하기 꼭 해보시고요. 그리고 문제 푸실 때도 꼭 전개하기를 해보신 다음에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전개하고 그리고 내가 만든 재계함수가 뭐가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세요. 그 다음으로 또 넘어가서 이번엔 이제 트리 리컬전입니다. 이제 형태가 또 달라지는데 자 트리 형태의 재계함수 호출 방식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뭐 이런 식으로 뭐 리컬전을 2번 호출될 수도 있고 뭐 3번 호출할 수도 있고 이랬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내가 리컬시브 3으로 호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세 갈래로 뻗어져 나가는 거죠. 네, 세 갈래로 뻗어져 나간다. 그래서 약간 그림으로 보시면 자 여기 벌써 뭔가 그림이 그려졌었는데 여기 보시면 내가 여기서 리컬시브 3 이렇게 호출하면은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 둘, 셋 이렇게 뭔가 나무처럼 그림이 나온다는 거죠. 또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나무처럼 이렇게 쭉쭉쭉 이어져 나간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뭐 트리 리컬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트리 형태의 재계함수 호출 방식이라고 해서 원래는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호출할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기 자신을 한 번만 호출할 텐데 여러 번 호출하게 되는 순간 이제 트리 형태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기초적인 재계함수와 다르게 2차원적인 호출 구조를 가진다.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2차원적으로 원래는 뭐예요?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일렬로 쭉 있었다면 이번에는 2차원적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계층 구조를 가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반복문으로 구현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더더욱더 여러분들이 자료구조 알고리즘 관련돼서 특히 알고리즘에서 응용 알고리즘으로 넘어가게 되면 반복문을 구현할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트리 리컬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고리즘에서는 재계함수가 상당히 많이 쓰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 트리 리컬전도 제가 꿀팁을 하나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냐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면 좋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그림을 그려서 바로 이해를 시켜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리 재기 그려보기라고 해서 자, 이것도 보면은 이건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자, 보시면은 여기서 잠깐만요. 이 코드가 조금 잘못됐네요. 요렇게 돼야겠죠. 그죠? 제가 요거는 수정해 놓겠습니다. 리커시브 피보나치 요거는 잘못됐고 그냥 피보나치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이 피보나치가 뭐냐? 피보나치라는 걸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거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자, 피보나치는 어떤 거냐면, 일단 첫 번째랑 두 번째 항의 숫자는 주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1, 두 번째 항은 1 이렇게. 자, 요거를 제가 위에는 그 인덱스, 즉 항의 번호, 항 번호를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뭐 이렇게 해서 총 이제 9개의 어떤 항이 있다 그러면 피보나치는 일단 1번과 2번 항이 항상 1, 1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항부터는 항상 앞선 두 개 항의 합을 여기다 이제 적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적는 거를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자, 3, 즉 세 번째 항은 자, 1번 항과 2번 항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럼 여기가 2. 그러면 4번은 또 뭐예요? 3 이렇게 되겠죠. 얘네 둘을 더해서 앞선 두 개의 항을 더해서 3을 만들고, 자, 다섯 번째 항은 또 뭐예요? 여기 두 개 더해서 5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여섯 번째 항은 뭐예요? 3과 8을 더해서 8 이런 식으로 이제 쭉쭉쭉 이어나가는 거를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피보나치의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봤을 때 앞선 두 개의 항을 더한다고 했죠. 두 개의 항을 더해야지만 4개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만약에 뭐 세 번째다라고 하면은 세 번째 항을 구하고 싶으면 1번과 2번 항, 즉 하나 뺀 거랑 두 개 뺀 거를 더하면 4개 나오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타고 들어가다 보면은 본인 거를 언젠가는 구할 수가 있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요 상태에서 우리가 만약에 또 전개하기를 한다고 해볼게요. 전개하기. 근데 이건 전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진짜 되는지. 자, 피보나치 6이네요. 그죠? 그러면 F라고 적고 그냥 다 적지 마시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6이라고 하면 F6 이렇게만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괄호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꼭 들여쓰기 무조건 해야 됩니다. 들여쓰기 무조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f문을 만나요. if문. 그죠? 왜요? 피보나치의 이 코드에 보시면 if문이 있잖아요. 그죠? 제일 먼저 나온 게 if문이니까 if문 나오고 여기서 인덱스가 1이냐 물어봐요. 인덱스 얼마예요? 인덱스가 지금 현재 6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6이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6. 그럼 6이랑 1이랑 비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false. 그죠? 뒤에 것도 2랑 비교하고 있어요. 이것도 뭐예요? false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return을 만났네요. 그죠? return 만났는데 여기서 다시 또 뭐예요? 피보나치 얼마? 5죠. 그죠? 인덱스 마이너스 1 했으니까 5죠. 자, 그 다음에 피보나치 4네요.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기서 우리 어떻게 했어요? 원래 중괄호 열고 했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가 있어 버려서 요거는 이제 전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여기서 하나씩 있어가지고 전개하기가 되게 편했는데 이런 식으로 트리 리컬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개하기를 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뭐 어떻게 하면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이게 뭐 두 개 이렇게 써가지고 하려면 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또 쉽지가 않으니까 그럴 때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자, 그려보기를 해보세요. 네, 요 꿀팁 그려보기. 그림을 그려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전에 잠깐 썼었는데 이거는 제가 그려온 거를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건 너무 힘드니까 자, 여기서 자, 이렇게 제가 그려왔는데요. 좀 예쁘게 그려왔어요. 자, 처음에 뭐예요? F6 그죠? F6 그냥 F6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뭐 샤프를 가져와서 종이에다 적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이제 엑스칼리드로를 쓰셔도 돼요.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되고 자, F6 이렇게 적으시고 그다음 F6을 구하기 위해서는 또 뭐예요? F5와 F4가 필요하죠. 그죠? 5와 4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다음 또 뭐예요? 아래쪽에 F5를 또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F5를 모르니까 다시 또 F5는 F4와 F3이죠. 그죠? 그럼 또 여기다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예요. 4, 3, 4, 3 적어놓고 그다음 또 뭐예요? 4는 또 4를 구해야겠죠. 4는 3, 2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서 뭐예요? 얘는 F2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화면 멈춰놓고 생각해보세요. F2는 어떻게 돼요? F2는 그렇죠. 여기에 걸리죠. 그죠? F2는 여기에 걸려서 return 1, 즉 이 부분은 얼마가 된다? 이 부분은 1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죠? 근데 F3은 모르죠. 그죠? F3도 들어가서 봐야겠죠. 그죠? 그러면 2와 1 이렇게 되겠죠. 2와 1 이렇게 돼서 그럼 2는 얼마예요? 또 얘는 1이 되고 얘는 1이 되죠. 그죠? F1도 여기서 1이 걸리잖아요. 그죠? 리턴 1 하면서 1, 1. 그럼 얘가 또 얼마 돼요? F3은 얘네 둘의 합이잖아요. 그죠? F3 얼마? 2죠. 그죠? 2 되고. 그러면 F4는 얼마예요? 또 2, 1 해가지고 여기서 3. 그죠? 그 다음에 또 F3은 얼마였어요? F2, 1은 둘 다
1, 1이었죠? 그러면서 얘가 2가 된다 했죠? 그죠? 2. 그러면 F5는 얼마예요? 5가 되겠네요. 그죠? 요렇게 구워지고요. 우리 아까 전에 수열 만들었던 거 그 형태 그대로 가고 있죠? 그다음에 또 뭐예요? F3은 얘는 2죠. 그죠? 물론 여기를 봐야 되긴 해요. 여기까지 보셔야 되긴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좋은 습관은 아니긴 한데 제가 지금 조금 그래도 좀 느리지만 다시 한번 천천히 해 볼게요. 다시 한번 뒤로 가게 해 가지고 자, 아까 여기 F3이었죠? F3 모르죠. 모르니까 여기서 F3에서 들어왔을 때 2와 1 이렇게 되죠. 그죠? 2와 1. F3은 2와 1로 쪼개지고 2는 다시 또 얼마? 1. 여기 1턴 만나니까 여기서 1 만나니까 여기 1. 그다음에 여기서도 1. 왜? 여기 인덱스가 1일 때도 1이 된다고 했으니까요. 그럼 두 개를 더해서 F3은 2.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천천히 한번 해 봤습니다. 아까는 그 생략을 좀 했는데 그러지 말고 정확하게 합시다.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정확하게 해 볼게요. 자, 3, 2 더해지니까 뭐예요? 얘는 5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또 뭐예요? F4 모르죠. F4 모르고 다시 또 들어와서 F3, 2로 나눠지겠죠. 4는 3, 2로 나눠지고 자, 2는 얼마예요? 2는 1이죠. 그죠? 여기서 1. 요거 1 되고 그다음에 여기도 1. 여기도 1이 되겠죠. 1과 1을 더해서 얘가 2. 2와 2를 더해서 얘가 3.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과 5가 더해져서 얘가 8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기를 통해서 트리 리컬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 1차원, 그러니까 트리 리커전 말고 1차원적으로 나오는 요 그냥 재기함수들은 전개하기를 반드시 꼭꼭꼭 해보세요. 전개하기를 반드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재기함수 문제들을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좀 부탁 말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요거 뒤에서부터 이제 제가 또 교재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그 영상을 좀 찍어놨는데 근데 그 찍어놓은 영상 속에서는 단원 번호가 좀 안 맞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요 다음 번째 내용이 이제 다이나믹 어레이라고 해서 있는데 그 다이나믹 어레이가 지금 1.2절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재기함수 내용을 이제 중간에 추가하느라고 그 단원 번호가 좀 어그러졌습니다. 어그러진 게 있어서 1.2라고 적혀 있어도 그냥 1.3이구나. 하나씩 더해서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더해서. 그래서 요 부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재기함수 내용을 알아야지 뒤에서 또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재기함수 내용을 앞쪽으로 제가 좀 당겨서 추가 촬영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요거 단원 번호가 안 맞는 부분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 좀 드리면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